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길. 풀잎만 또 못한 인생. 풀잎은 시들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는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올 길. 생각하면 꿈만 같네. 그래요. 요 인생이란 것은 풀잎은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고 꽃도 피고 그러나요. 하지만은 요 인생이란 것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허무합니다. 미루나무 따라 큰 길 따라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따라 시냇물을 따라 한참을 가면 어려서 내가 다닌 읽어드릴게요. 울지 마시고. 작은 동산 위에 올라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상계면을 옛날에 동학 때 상계면을 접종을 해갖고 36년생 백남순이라고 합니다. 영산면 올림마을에 살고 여가 현재 나 결혼할 때 시집 온 그 집에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5년 동안 9일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 느끼는 것이 없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사랑이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할 때게요, 우리 집 아저씨가 학교를 다녀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학기만 방학이 뭔 일주일도 안 돼. 그 전에 5일간인가 4일간인가 밖에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나 데리러 우리 친정으로 왔고 요리 데려다 놔두고 하루 저녁 얼굴 보고는 뒷날 가불더만. 결혼 막 해갖고 둘이 같이 이 집에 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이 집에 와서 눈물 흐른 거 저녁이면 눈물 흐른 놈 못했으면 강도됐고요. 시를 쓰면은 내가 유식에 한 줄 알았지. 조금 알아갖고 그까진 것이 무슨 시라 돼요.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를 지도를 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목만 그 뜻만 간단하게 쓰면은 그게 시가 된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좋잖아. 시라고 해갖고 책도 나오고 하니까는 요거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느낌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너는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어미와 같이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용산면 올림리 사는 정점남이입니다. 그러고만 해. 꽃을 좋아하게 꽃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사요. 저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가고 홀로 계신 엄마 곁에서 엄마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어떤 날은 뛰어놀고 어떤 날은 친구와 나물도 캐러 가고 공놀이도 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어젓한 아가씨가 되어서 임신의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요즘이 더 반가면 또
나 쓰는 대로 나 9살 때 아버지 잊어버리고 학교 가고 싶어 죽었는데 형편을 못 가. 엄마가 너 자식들 사람 우리 엄마가 사람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돼갖고 엄마 시중 들으니라고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서 그럭저럭 살았어. 그래도 이렇게 계속 쓰시고 하니까 좋지라. 내 몸만 건강하면 재미있는 세상이요. 옛날에는 그런 줄 애들 키우고 막 없는 생활이라 뭐 좋은 줄 하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는 내 몸만 건강하면 재미가 있어. 신앙송 할 때 히트친 미운영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지 마시고. 뭐다 울어. 이때 군도 살았는데 혼자. 미운 영감 가서 잘 살고 있는가? 나 안 본 게 좋지라. 쌈 안 하고 생전 글하고 사소이. 당신 좋겠어.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한 게 좋겠어. 돌이 널어놓고 밭에 갔다 온 게 소나기 내린 줄도 모르고 잠자던 당신 일 안 한 게 좋겠어. 영감님 언제 보고 싶으세요? 지금은 안 보고자. 지금 안 보고 잡아. 삼성에 가서 죽었어 당근. 죽었어. 겨울에다가 잘 묵으시려고 못 당겨놓고. 못 잠깐. 그럼 띠가 밥으로 내가 그랬더니 그놈이 이제 떨어져갖고 그 주에 애기들이 딱 내려오네. 언니 무엇을 삼성에다 땡기는다 개인가. 맞아. 내가 너가 아버지 미운지 내가 뭐 감나 갖다 뿌려놨다. 이 빙고만 그래도 많이 잡수라고 갖다 준 거지. 왔다. 어디서 우리 아들들. 바빠 있지 거기는 없어. 74살부터 시작해갖고 6년 동안 배워서 우리 시 선생을 만나서 시 공부를 해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무화나무도 숨겨놓고 작년부터 따먹어. 한다고 우리 자석들이 보고 싶다 우리 영감.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0년. 내 나이는 벌써 80이 다 돼가고 추석에 자식들을 모두 모이니 영감 생각이 간절하오. 술 때문에 몸 상해 못 먹게 애달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후회만 남소. 70도 못 살고 갈 것이었다면 차라리 운 없이 잡수라고나 할 걸. 영감, 하늘나라에서는 술 안 자시오? 가고 나서 보니 주인 없는 지갑에 지표 20만 원, 큰 아들한테 남긴 편지 한 장, 엄마한테 잘하라는 그 편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항상 아프요. 우리 영감 보고 싶다. 한수가 몇 입으로 싸먹어? 바빠 있지 거기는 한갑 때 돌아가셨어. 61살에 이제 술을 많이 잡숴갖고 술병에 그래갖고는 생전 상수로 이제 일을 안 한 선배라 나만 혼자 일하고 거시기 일을 하고 안 싶고 애기 키우듯이 키웠어. 남자를 3살 더 잡쌌지만 그렇게 일 안 해도 그러고 이쁘기다. 생전 그러고 이제 버릇을 이제 들여갖고 그랬는데 그러고 돌아가시는 게 아주 눈이 캄캄합니다. 이제 옷 정리 아니라고 본게는
지갑이 있더란 말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널어본 게 지갑에가 돈 20만 원하고 그 편지를 한 장 써놨어. 편지 써 자석들한테 우리 큰아들한테 쓴 것이 돈 20만 원하고 그러고 편지를 써놨어. 그놈을 본게는 아주 기가 탁 막히지. 영감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다. 이제 보고 싶지만 이제 30년이 이제 너무 한 50년 돼가까 아니 30년? 나 갖고 와서 우리 집 숨으려고 그런다 그러고. 그게 얼림 용산면 얼림마을에 사는 김남주입니다. 밤에 저리 걸어서 들어오면서디 받아지면 이제 나이가 많아진 게낸그 일밖에 안 생각나. 우리 영감은 어찌나 노래를 좋아하시든지 술만 잡수시면 노래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도 따라 불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 세월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같이는 못 갔으나 항상 그립습니다. 훗날에 다시 만나 정답게 살아봅시다. 다시 만나서 살까? 현산산 집으로 가고 오는 거. 18살에 전양반도 18살 동갑. 그래서 만나갖고 3년 살고 군대 일을 가셨단께 높은 고지에서 근무하신디 인공군이 그럴 때게 막 몰려와갖고 그 호 안에서 든 사람은 그 몇십 명이 들었단 말은 안 들어갔네. 딱 한낙석 들어갖고 거기서 잠자고 먹고 오라고 이제 싼디. 막 밑에서 중공군이 꼭 개 밑에 올라와도 다 들어가대. 밤에 막 개미만이로 막 올라오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쏘고 거기서 쏘음수로 올라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음수로 소음장을 보고 막 그러고 올라오면 밤새도록 총을 쏘고 나면 총 끝에가 푸르니 불이 든 거 같고 저 위에서 이제 총을 못 쏴본다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올라와갖고 점령을 해갖고 그 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전양반 한나하고 중대장 한나하고 둘이 살아서 잡혀갖고는 이북으로 갔단께 여거 군인하고 저거 군인하고 이제 이렇게 바꿔 이제 둘 거시기를 바꿔가지고 여기로 그냥 오셨단께. 눈물 나와. 이거 눈물 나와. 죽을 일 생각하면 눈물 나와. 쓴 시를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고 함께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퍼. 마음이 슬프게 들어가요. 저녁 시간
차들이 몰려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모이시네. 뭐 때문에 모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예. 일단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럼? 예. 모시는 분. 야, 지금 6시 이제 반 7시 좀 다 돼가는 시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퇴근 시간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기 모이시는데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이자마자 제자리 잡은 그녀들 신나는 음악 잔치를 벌이는데요. 아, 신납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한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엄마들이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주 한 소절 가사 한 자락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데요. 50대부터 70대까지 평균 나이 60인 그녀들이 음악으로 풀어내는 인생 후반전. 전격 공개합니다. 아, 근데 이 몸이 정체를 모르겠네. 아니 뭐 이렇게 일신이라는 거 그것만 주고 가보라고 해서 왔거든요. 진주여고 총동창회 일신 밴드 팀입니다. 예. 동창회에서 밴드를 네. 여기인가 봐요. 여기 안에서 지금. 강의실 안은 연습 산매경. 진주여고의 옛 이름을 따서 만든 일신 밴드입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저녁에는 연습실로 월요일과 화요일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밴드는 세월을 되돌리는 마법사 단발머리 교복이 어울렸던 그 시절 소녀들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기본! 저 그러시면 저희 단장님 베이스 김태현 단장님. 왜 일신 나이스 밴드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고 총동에서 이제 여고 동창회에서 네.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일신 밴드 여고 동창회에서 만든 밴드라서 일신 밴드고 이제 우리 밴드의 이제 명칭을 우리가 나이스맘 말 그대로 좋은 엄마들. 일도 열심히 하고. 네. 저는 어령군 용덕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이효선입니다. 아, 멋있다. 네. 여기 선생님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여고 동창회 주간 일을 하면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는 중에 이 친구의 권유로 보컬 고명수 친구의 권유로 일신 나이스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활동을 연주를 하면서 너무 많은 큰 즐거움을 느끼고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이 활동을 학교의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밴드 활동을 반가운 활동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들어 이명수. 멋있어. 그리고 보컬 고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분 또 여고 출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교수님이시니까. 제일 눈에 띄십니다.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예. 교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하시는 일은 어떤? 앙상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밴드라는 게 뭔가 좀 보조 역할도 해주고 또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네, 이제 뒷일 같은 거, 헛일 같은 거, 허드렛일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기가 센 분들 만나면 아닙니다. 예. 다들 아름다우시고 영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때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 뭐 음악은 가르치고 있지만 인생이나 어떤 삶은 제가 오히려 배우고 있을 정도로 다들 모범적이시고 다들 또
공무원이시고 예. 제가 본받을 점이 오히려 더 많죠. 밴드의 최강 에너자이저 누님. 야 멋지다. 이게 다른 악기보다 박력이 딱딱 나오는 악기니까 그죠. 정확한 박자를 쳐줘야 네. 다른 악기들이 전부 다 제자리를 살릴 수 있고 또 보일 수 있는 저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이제 박자 리듬이죠. 예.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합류한 지가 한 7, 8년? 예. 그 정도. 8년 정도 된 여기 것 같아요. 기타 맡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드럼은 이게 그 선택폭이 그렇게 넓은 악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선배님이 두 분 계셨는데 네. 예, 두 분은 이제 또 연세가 들다 보니까 좀 기력도 딸리고 아하. 건강 문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펄스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좀 멋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버 드럼 아니 실버 이제 밴드로 해가지고 전국 어떤 그 페스티벌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도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근데 그 우리 진주여고 총동창회 그 적극적인 지지가 없고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다들 그런 말씀하시죠. 네. 일도 사랑도 모두 잡은 엄마들. 살림 솜씨 역시 깐깐했습니다. 순번을 정해 마련한 관식만 봐도 짐작되시죠? 야, 지금 얼핏 봐도 지금 한 10몇 명 되시는 것 같은데 20명까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신에는 어떤 멤버들이에요? 네. 저희는 나이스만들은. 제가 회장할 때 예, 예. 2007년도에 이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아, 직접 만드셨어요? 예, 예.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회장할 때 30배 그 선배님들께서 처음에 기타 지미반을 동창회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셔서 기타 지미반을 조금 했어요. 예. 하다가 기타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며 밴드를 만들었다네요. 아마 전국 동창회에서 이렇게 본부 지원으로 밴드를 하고 있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들도 이제 그 선배님들 네네. 그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그나저나 간식은 언제 먹을 거래요? 연습 기간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못 하고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으로 모임 예, 예. 한번 연습하는 중입니다. 아, 동창 회장님이 옆에 지금 대변인이신지요? 우리 사무국장님. 아, 사무국장님 같이 이제 공장에 맞는군요. 네네네. 보통 때는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진주시 행사에도 이제 초대받아가 막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시국인지라 네, 움직이를 네. 못하니까. 네. 2달 동안 쉬었더니 좀 안 맞았죠. 그러나 뭐 지난주부터 어제 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또 다시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최고령 장복기 회원이 고른 취향 저격 노래입니다. 전주만 들어도 가슴 저린 봄날은 간단데요. 나이스만 자신들의 이야기 같다고 하십니다. 벌써 13년 됐나? 13년 전에 이 여성 밴드를 이렇게 동창회에서 조직한다는 거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구구절절 혼신을 다한 공연.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을까요? 돌아보면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한 치유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마음에 그냥 저는 음악을 하는 동안에 좀 다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이제 듣는 사람도 즐겁고 우리 하는 우리들이 일단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있기에 언제나 청춘, 오늘도 행복합니다. 나에게 밴드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나에게 밴드는 새로운 봄날입니다. 저에게 밴드는 무지개입니다. 진주여고 동문회 일신 나이스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유, 뭐 바꾸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냉장고 여기에 소파에다가 식탁이라면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야? 아직 모르세요? 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짠순이 짠돌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천 원만 저렴해도 귀가 솔깃해질 판국에 같은 제품을 거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도 아닌 것이 가격까지 착해 알뜰 쪽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퍼브 세계 속으로 떡주부 큐! 똑주부 레이더가 발동한 이곳! 이게 다 뭐야? 어머 세상에. 만물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도 있어 싶을 정도의 종류와 품목들이 예상을 깹니다.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저희가 만물상 같이 물건 같은 게 다양합니다. 인터넷 가격에 최대한 30에서 50% 정도, 그러고 말만 잘하면 더 싸게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리퍼브 매장이 뭔지 궁금하시죠? 반품이나 스크래치 상품, 전시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데요. 여기선 매의 눈이 필수입니다. 한 번 둘러봐서 몰라요. 두 번, 세 번 둘러봐야 이게 여기 있었어? 이렇게 보물창고 물건도 저렴하고 종류도 많고 동네에 가깝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주 오면 안 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쓰던 걸 재사용하는 중고 매장이 아니라 다 새 상품이니까 쇼핑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사보고 가자. 진짜 가자. 저희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날 잡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음에 뭐를 사겠다고 염두에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있으면 득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니 여기 오면 돈을 더 쓰게 되는 건가 봐. 아니죠. 뭐 이거 예를 들어 뭐 하나 살 거에 3개? 이렇게도 사가니까 잘 눈 풀면 잘 팔면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들으셨죠? 이곳에선 발품과 눈품을 잘 팔아야 된다는 거. 괜히 신봤다가 아니에요. 득템을 했죠. 그러게. 네, 이것도요. 지금 샴푸가 없어서 신랑이 계속 샴푸 좀 사달라는데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이거 시중에 가면은 2만 원대가 넘어가요. 참새가 방앗간 지나듯이 오는데 올 때마다 죄송해서 좋은 물건 득템하면서 죄송도 하지만 좋은 물건 사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이곳. 좋은 가격에 인심까지 넘칩니다. 57,500원인데 500원 빼서 57,000원만 보내주신 계세요. 마음에 쏙 드는 물건들에 반하고 전부 다들 싸다 뭐 입에 침이 마르게들 말씀하시는데 아니 거기서 빠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100원, 200원 이런 것들은 다 결제할 때 빼드리고 그리고 2% 적립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3% 할인을 해드리는데 15%의 혜택을 또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디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똑주부도 알뜰 장보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가성비가 갑 중에 갑이에요. 오, 안 그래도 이 물건 봤었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24,000원이요. 어머 역시나 더 싸네. 2,000원이나 더 싸긴 싸요. 이거 가져갈게요. 네. 이거 2,000원 싸다고요? 아닌데 저희 그럼 제가 한번 가격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려볼게요. 아니 그냥 싸서 가져간다고요? 네. 안 돼요. 저희는 인터넷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해 놓기 때문에 26,000원이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네네.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이 주인장들 뭐 남을까 싶어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제 맞춰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야 약속한 건 지키자. 그럼 저렴은 저희의 나눔입니다. 30% 착하게 할 거면 그대로 지켜야 돼. 맞아요. 이게 웬 떡이야?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멀리 떠나긴 그렇고 우리 가족만 쉴 수 있는 공간 캠핑이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적한 야외로 떠나면서 캠핑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캠퍼들의 성지. 저렴해도 이보다 저렴할 순 없습니다. 캠퍼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저렴한 걸 많이 찾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가격대가 너무 세서. 다양한 걸 보고서 거기에 맞는 가격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맞는 걸 살 수가 있으니까 언제 와도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캠핑 장비 한번 구입하려면 웬 품목이 그렇게도 많은지요.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선 물건도 가격도 한눈에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제품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가격대가 다 저렴하거든요. 또 다른 데 비해서는. 제가 이거 인터넷 보고 왔는데 59짜리 해도 1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1,800원. 109짜리가 거의 반 가격인 거죠. 직접 보고서 또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 배송 기간이 없으니까. 알뜰 쪽의 구매 기준은 인터넷까지요. 인터넷보다 저렴하고 배송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 알뜰 쪽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거 손잡이 이거 고무라서 좋다. 가지고 있는 거가 조금 단점이 있는데 그게 보완이 되는 제품이 있으면 거기다 가격이 저렴하면 욕심이 생기죠. 집에서 쓰는 것도 많아요. 사서 다른 텐트가 있는데도 괜찮은 텐트가 저렴하게 있어서 충동 구매한 적 있어요. 아니요, 후회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거품을 싹 거둔 가격에 만족감은 100배. 정해진 물량 때문에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댈 데가 없대요. 미리 주문해야 된다고 하면. 물건 들어오는 날 기다려야죠. 대량으로 전 지점이 이제 동시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제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고 내려간 그 혜택을 고객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똑주부 레이더에 들어온 마지막 이곳은 세종시입니다. 규모부터 남다름을 자랑하는데요. 웬만한 가구 매장보다 물건이 더 많습니다. 어디 수량뿐인가요? 종류도 워낙 다양해서 원스톱 일사천리로 쇼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세상에. 이야. 30에서 50% 할인은 기본이고 추가 할인까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통 마진을 완전히 제외한 거죠. 다이렉트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중간에서 없어져서 싸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퍼블 시장 규모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알뜰 소비자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시중보다 훨씬 싸고 저렴하고 가격도 정찰제라 지금 가격대 보니까 물건 대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도 지금 해서 추천해주고 싶고 그러네요. 전 저만 알고 싶은데요. 가격뿐이 아닙니다. 가전도 리퍼브 상품이 가득한데요. 특히 가전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가격 확인 후에 금세 품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말 좀 물을게요. 마음에 들었다 해서 봤더니 죄다 판매 완료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객님께서 생각하신 그 가격보다도 3분의 1가량 가격이 저희가 더 싸다 보니까는 네네.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런데 왜 싸냐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싼 이유는요. 일단 고객님들께서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반품한 제품들을 저희 쪽으로 다시 매장에 들어오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전이나 가구는 한번 사려면 큰맘 먹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중고 제품도 아니고 반품이나 전시 상품이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새거나 진배 없는 거죠. 좋은 건 소비자들이 먼저 한다니까요.
보통 이런 거 살려면 못 줘도 60은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39만 원이면 싼 거죠. 이왕이면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 물건이 없다 하니까. 한 발 늦었네. 네. 리퍼브 매장 하면 여러 품목들을 창고형으로 쌓아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화점 못지않아요. 물건들이 한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딱 30분 동안만 보고 계신 상품을 30% 추가 할인 더해드리겠습니다. 이야, 가는 날이 개탄 날이지 뭐예요. 30분 동안만 추가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이런 반짝 세일이 자주 열린대요. 나는 넘게 팔던 건데 지금 17,000원에 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반값인데 거기다가 30%까지 더 세일. 그러게요. 좋은 거 많아요. 정말 모든 가전을 다 바꾸고 가구를 다 바꾸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이야, 가볍게 들고 가시네요. 네, 득템이에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주부들 가계부에는 쌩쌩 바람만 불고 있는데요. 잘만 고르면 돈이 되는 꿀 정보. 부담은 쏙 빼면서 만족감은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리퍼브 제품으로 똑똑한 소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똑똑주부 알뜰레이더 오늘도 임무 완료! 진한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꽃과 꿀벌의 계절. 노는 게 제일 좋아. 땡땡이가 제일 짜릿해. 이렇게 날 좋을 때는 땡땡이를 쳐줘야 제맛이지. 아니 뭐하고 놀지? 되버려? 아니면은 어이, 꿀벌이. 다른 친구들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갑시다. 들어. 노는 게 제일 좋다는 동학 꿀벌의 일탈. 그 일탈 속에서 만난 넝꿀째 날아온 꿀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꿀벌들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바로 보호장구 착용이죠. 올해로 귀농 3년 차인 박넝쿨 씨, 벌통한 꿀벌들의 건강 체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벌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러던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3년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벌들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색소음처럼 저한테는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일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벌통 50군을 돌보고 있는 넝쿨 씨는 좋은 꿀을 얻기 위해 전통 방식 그대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꿀은 좀 많이 좀 잘 수확이 됐나요? 첫 해 귀농했을 때 아카시아가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올해는 첫 해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 저녁 온도가 좀 따뜻해야 얘네들이 벌도 늘어나기도 하고 꿀도 잘 나는데 냉해를 입으니까 꿀이 안 나는 거예요. 꽃은 폈는데. 최고의 꿀을 모을 수 있도록 동물들이 건강한 농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가장 큰 거는 기후예요. 꿀벌들이 되게 민감한 곤충이다 보니까 기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몸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귀농 전 군복무 시절부터 맡은 상담 일은 청소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사무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된 넝쿨 씨. 제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강의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일보다 서류 덤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관리라든지 공무원들 이렇게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적인 일로 바뀌면서 좀 지친다. 사람을 놓쳤고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과감히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양봉했었거든요. 아버지도 양봉을 했었고 젊었을 때. 그래서 끊긴 가업을 새로 잇는 이제 상담하는 농부로서 한번 해보자. 이제 가족은 넝쿨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아드님이 도시에서 지내다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양봉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드님 보시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젊은 사람들이 배워놓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도시로 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존 농업과 다른 미래 산업으로서 양봉업에 도전하는 넝쿨 씨. 자, 그럼 넝쿨 씨의 부지런한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 어디 맛 한번 볼까요? 여기 살짝, 진짜 살짝 꿀이 살짝 있네. 직접 채밀 작업에 나선 동아 씨.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돌리면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거 듬뿍 찍어줘야 돼. 아, 반으로 쪼개졌을 때 그 속으로 꿀이 들어와. 또 촉촉한데 꿀까지 있으니까 너무 달달해. 꿀을 생산할 때 옛날 방식이 정말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 시간 꿀벌들한테 맡겨두어서 자기들이 꿀 벌집에서 먹었다 뱉었다도 반복하기도 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꿀을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온 15도 이상의 실온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란다에도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을 실온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고,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수분이 함유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넝쿨 씨의 농장에선 색다른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직접 만든 농촌 기업 브랜드를 통해 농장 체험과 꿀벌 공예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좀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 꿀벌하고 생태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어떻게 하면 생태계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제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전부 꿀벌을 통해 얻어지는 거라고 하니 넝쿨 씨한텐 정말 넝쿨째 날아온 꿀벌이 맞는걸요? 농장을 찾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는 넝쿨 씨입니다. 아카시아 개화 상태에 따라 벌통들은 이동을 하는데요. 미륵산 자락에서 좋은 꿀을 저장하고 있는 또 다른 벌통을 만나러 가봅니다. 양봉업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유튜브에도 출연하시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강의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양봉업 하시고 강의하시고 상담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바쁘신데 도대체 언제 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좀 더 여유롭기 위해서 귀농을 했던 게 맞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곳들에서 저를 찾아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저는 그냥 뿌듯하게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다역을 거뜬히 소화하고 있는 상담하는 농부 넝쿨 씨.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 농부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수확물에 대해서 소득을 얻겠다, 아니면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가장 먼저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차리시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먼저 캐치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과 접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만족감을 높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넝쿨 씨 인생에 넝쿨째 날아온 꿀벌과 함께 또 다른 내일을 꿈꿔봅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저는 참 몰랐네요. 저도 이제 땡땡이 안 쉬고 주인님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넝쿨 씨. 단순한 양봉업을 넘어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달콤한 그의 꿈이 꼭 실현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손이 가도 포기할 수 없는 맛의 퀄리티. 남다른 철학과 방식으로 최고의 맛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시가 드셔보시면 압니다. 다른 집하고 정말 다릅니다. 남다른 맛의 비법은 바로 숙성.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숙성회부터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숙성 돼지고기까지 참을성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맛이 있다. 잊지 못할 숙성의 맛 지금 공개합니다. 포항시 유광읍에 위치한 아담한 일식집.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를 가득 채운 손님들을 보니 맛집은 분명해 보이는데 메뉴는 흔히 볼 수 있는 초밥. 아니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되게 풍부함이 있어요. 어떻게 음식에서 볼륨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유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지 모를 풍성한 느낌이라 그렇다면 그 비결은 역시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바로바로 잡는 싱싱함. 이 생선이 그럼 오늘 나갈 생선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 나갈 생선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생선을 일주일 뒤에 맛볼 수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작진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색다른 방식으로 초밥에 특별한 맛을 더한다는 박찬일 셰프. 싱싱한 화로를 가져와 손질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분위기 포장? 그렇다. 이 집 맛의 비결은 바로 숙성. 저도 처음에는 화로를 가지고 막 잡아서 바로 잡아서 뭐 한 2-3시간 정도 숙성을 했다가 이제 초밥을 지어 드렸는데 이게 밥 따로 회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초밥을 드셔야 되니까 저도 그렇게 먹다가 보니까 이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질감도 그렇고. 숙성을 하게 되면 각각의 생선의 맛을, 고유한 맛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박찬일 셰프의 숙성회는 일명 치모토식 숙성법을 사용하는데요. 생선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급소를 찔러 기절시킨 후 호수를 이용해 피와 내장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와 닿는 절단면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맛있게 숙성을 할 수 있는데요. 머리를 자른 생선과의 차이 보이시나요? 다른 곳은 아마 생선 머리를 절단하고 그래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관을 찔러서 기절을 시킨 다음 생선에 있는 피를 싹 뺀 다음 내장 제거를 깨끗이 하고 통째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생선 머리 자르면 자르는 순간부터 사후경직이 옵니다. 근데 뇌관을 찌르면 아직 기절해 있는 상태라서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식감을 또 가지고 있고 피를 싹 제거를 하게 되면 숙성 과정도 오래 늘어나고 비린 맛도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모두 제거한 생선은 숙성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작은 생선은 통마리로, 큰 생선은 이렇게 손질해서 포장하고요. 날짜 표시와 함께 진공 포장까지 하면 준비 끝. 그런 다음 다시 물에 흡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침수 숙성을 하게 되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그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되어 있고 고기 한 마리씩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다른 고기들한테는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숙성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방어처럼 큰 생선은 100일까지 침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손님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회 한 점 한 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니 손님들도 맛의 남다름을 알아보는 거겠죠? 하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랑 이제 감칠맛, 그 기름의 그런 맛이 더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특유의 비린내가 안 납니다. 안 나고 초밥이라도 셋이라 참 맛있어요. 또 다른 숙성의 맛을 찾아온 곳.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데 이 집 고기 맛의 비밀은 메뉴판에 적혀 있다고. 요거 복합 숙성? 복합숙성은 말 그대로 여기 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하는 숙성이거든요. 이 고기도 역시 복합 숙성을 거쳐갖고 30일 이상 숙성된 삼겹살입니다. 30일요? 네. 들어는 봤나 30일 숙성 돼지고기. 더욱더 궁금해지는 복합 숙성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영업시간 전 식당에 도착. 부위별 돼지고기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맛을 얻기 위해 대기 중인데 이제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그 숙성 방식은 건조 숙성과 습식 숙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걸 복합 숙성이라고 합니다. 건조 숙성은 드라이 에이징, 말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습식 숙성은 진공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을 그 습식 숙성이라고 하는데 저희 가게에서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면서 한 40일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옆에 따로 마련된 숙성고 대공개. 돼지고기는 습식, 건식의 순서로 30일 정도 숙성하고요. 소고기는 습식, 건식, 다시 습식 순으로 40일 정도 숙성을 거칩니다. 숙성고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정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의 편차가 없이 일정한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가장 큰 그 장점이 그 기능인데요. 저희 숙성고 같은 경우에는 팬이 2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온도가 절대 이제 1도에서 2도 정도 이상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숙성고에서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각각 습식과 건식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걸까요? 습식 숙성의 가장 큰 장점은 연육 작용입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굉장히 고기가. 그다음에 건조 숙성은 그 고기의 그 육향과 풍미가 굉장히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식 숙성을 많이 하게 되면 고기의 연육 작용, 부드러움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건조 숙성을 하면은 육향, 육즙이 풍부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가게에서는 그 두 가지를 교차를 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을 교차하는 복합 숙성으로 고기가 더 맛있어진다는 건 알겠지만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이 까다로운 숙성을 고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 그 농장 그리고 그 가공 공장에 따라 갖고 맛의 편차 그리고 품질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떨 때 돼지고기 냄새, 잡냄새도 많이 나고요. 근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일률적인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숙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숙성을 하면 가장 큰 건 연육작용, 부드러움과 그다음에 그 육향, 풍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숙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숙성이 완료된 고기는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뭘 자꾸 따로 떼어 놓으시는 거죠? 건조 숙성을 하게 되면은 겉면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손님상에 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겉면에 말라붙어 있는 고기를 다 제거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자, 이제 숙성에 대한 공부는 마쳤으니 제대로 한번 맛을 봐야겠죠? 저녁 시간이 되자 가게는 금세 만석. 알등심하고 삼겹살하고 좀. 네, 알등심은 그 테이블당 2인분 한정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등심 2인분하고 삼겹살 2인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신 알등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이 알등심. 한 테이블당 2인분, 그것도 딱 한 번만 주문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위에 비해 숙성 기간이 길어 많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손님이 맛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이제 숙성된 고기 맛 한번 볼까요? 두툼함에 한 번, 부드러움과 육향에 2번 바란다는 그 맛 어떤가요? 드라이에이징에서 숙성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육향이 진하게 우러나고 그로 인해 고기 맛이 정말 고소한 맛이 나요.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고 감칠맛도 나고 버터향 뭐 그런 비슷하게 풍부한 그런 육향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숙성 안 한 고기는 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겁니다. 긴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더 깊은 맛을 선사하는 숙성회와 숙성 돼지고기. 늘 한결같은 맛과 최상의 퀄리티를 위해 애쓰는 사장님들이 있어 더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거겠죠? 숙성의 달인들, 앞으로도 파이팅!